자, 박보라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종목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분산돼 있으시면 더 어려우시단 말이에요. 관리가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다 정리를 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죠.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 일단은 그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대바닥이죠. 이거는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빠져나오기도 좀 많이 벅차신 상태인데, 다만 이제 물량이 그렇게 뭐 많은 종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버거울 정도로 있으시진 않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급격히 감소했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로 거래대금이 없을 때 캔들의 크기,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때 캔들의 크기, 월등히 차이가 나죠. 거래대금 없을 땐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형성돼야만 캔들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있을 때 없을 때 기준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뭐 주봉 기준에서 미친 것도 아니고 7천억씩 터졌는데 지금은 거래대금 뭐예요? 몇 억?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금융당국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조차도. 동화약품 앞으로 끝내주고요. 그럼 뭐 근데 왜 외국인이 하나도 안 사나? 3%? 정리 쪽이 맞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혼자 사시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오면 시세 자체가 없습니다. 캔들 자체가 안 나와요. 정리. 네. DL 기준이 시가총액이 이제 1조 7천억짜리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뭐 중형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가 이제 다 금융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주사가 일단 대림 쪽에 지주사 성격의 업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대림산업 쪽에서 이제 글래드 호텔 같은 게 여의도에 하나 호텔이 있죠. 호텔 사업도 또 영위하고 있고, 뭐 대림산업 그러면 뭐 어차피 이 건설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석유화학 쪽까지 확대돼 있고,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다변화가 성공이 돼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됐었죠. 어찌됐건 지금 기준은 이제 1조 7천억짜리 업체의 기준이고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다라는 기준은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여기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모르는 종목은 몰라요. 뭐 제가 아는 채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지주사 성격의 기준은 할인 요소를 받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PER이나 PBR 부분이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의 DL 같은 경우는 지주사 성격으로 가져가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거래대금이거든요. 거래대금 부분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래요. 지주사들이 대부분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좀 더 확대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 거래대금 자체가 뭐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 종목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는 우리 주력주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매수 사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힘들어하신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내부에서 잘못 말씀드리면 내가 무지하게 혼나거든. 왜 그러냐면은 우스갯소리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IT라는 것을, 제가 하이닉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주인도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SK그룹으로 넘어가고 본격 시세가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하이닉스만 들어맞게 해줬어요. 주구장창. 그랬다가 2016년부터 해서 이제 업황 자체를 IT 쪽으로 본 거죠. 2016년도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월 18일 저점을 찍고 돌려놨고요. 그때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2016년 4분기에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흉내내면서 쫓아왔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기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기 실적 기준에 5천억 미만짜리의 실적이었어요. 2016년도 2분기에 어마어마하게 분기 실적이 깨져 내려왔는데, 근데 하반기에 2016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3조를 넘깁니다. 5천억 미만의 분기 실적이 3조를 넘겨. 그러더니 20조 8천억, 20조 8천억, 3조에서 20조 8천억, 상상을 초월하죠. 내년 기준의 순이익을 14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볼 때 내년에 영업이익 18조를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사실. 그게 결론적으로 HMM 좀 잘 돌리고 있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실적 대비 너무 지금 현재 저평가다. 아니, 기술주의 PER을 7배, 8배가 뭡니까? 아니,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 얼마나 잘 먹었어요. 작년 3월 말 상한가 간 날 못 먹고 눈물 찔찔 흘리다가 그 다음 봄에서 바로 수익 잡아내고, 그러고 나서 작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가고 장중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26%씩만 올라올 때 그 수익 다 잡아먹고, 그 이후부터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대인가요? 하여간에 들어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다 잡아먹고, 결론은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영업이익 2조도 안 나오는데 걔네들이 세 종목 합쳐가지고 하이닉스 수준에 맞먹었었죠. 그게 작년 10월 뭐 이럴 때입니다. 아주 동네 창피해서 하이닉스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8만 원 깨지고 있는데 옆에서는 7, 8에 56조 하고 있을 때네. 옆에서는 하이닉스 끝났다고 주가 다 깨지고 있는데 고점에서 얘기해준가. 결론은 이러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시고요. 13조 8천억의 기준 14조로 잡고 PER이 10배 수준이라고 치면 140조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40조가 되려면 7억 2,800만 주짜리 20만 원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래 봐야 10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PBR도 놓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왜 얘한테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냐고. 하물며 삼성전자도 PER이 10배가 넘는데 왜 얘한테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제약 바이오 쪽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에서도 꼼짝을 안 하시면서 오늘 13만 원 공방 당연히 나와야죠. 넘겨야죠. 가져가야죠. 비중 우리는 IT 70%까지 채웠잖아요. 요즘 못 가가지고 동네 창피해서 그렇지. 시장을 견인한 거는 IT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장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꿈꾸던 3천 넘기고 그 위쪽의 흐름인 거지. 이렇게 고마운 IT를 지금에 와서 손가락질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방송에서 그 친구들은 지들이 IT에서 수익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IT에서 비중을 가져가고 수익을 낸 사람들이라면은 지금의 시장에서 IT 팔고 뭐 사세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하이닉스를 15만 원일 때 팔아주든가. 그 친구들은 8만 원일 때부터 매도를 악쓰던 사람들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성향은 못 버려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셨죠? 이렇게 한다. 뭘 봤는데? 결국은 이들이 아니면 땡겨놓을 쪽이 없습니다. 이들이 아니면. 이번 달 기준에 샛별형 나와야죠. 변형 샛별형. 이렇게 해서 요 위치라든가 꼬리를 몸통으로 잡으면 요 위치라든가 다 땡겨놓고 쭉. 그렇게 해서 양봉이 샛별형이 무슨 절반만 돌리는 것만 샛별형인가 더 올라가요. 양봉 쭉 15만 원 넘겨지 이번 달에. 쭉쭉쭉 가야지. HMM 지금 돌리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좀 미약해요. 거래량 수반되는 거 최소 15만 주 정도 20만 주 거래량은 실려야 돼요. 5분봉 기준에. 그거 놓고 보시면서 기준 잡으시고 쭉쭉쭉 가라. 빨리 가라 이 녀석아. HMM.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도 이걸 지금 버겁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 내부에서. 근데 그 내부에서 얘기했다 혼난다니까 내가.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시장이 강하긴 얘들이 다 들어올려놨던 시장이지. 무슨 그러고 나서 얘들이 들어올려는 고점은 뚫었어요? 못 뚫었지. 그 근처에 있을 뿐이지. 얘들도 이제 순간적이라면 순간적. 근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비중은 IT의 비중은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어 가셔야 돼요.
아까도 삼성전자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하이닉스 기준의 또 IT의 기준의 흐름이 결국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업종군이 편하게 가는 거지, 나머지 업종군들 아무리 가봐야 시장 지수 못 넘깁니다. 시장 지수 못 넘기는데 뭐 하려고 주식을 합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시장이 횡보거나 하락인데 주식해서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나만 수익 한번 내보겠다는 거야? 뻥쟁이들? 그건 불가능해요. 시장에 가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시장을 누가 견인할 건지 IT입니다. 예. 그 실적을 불변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밤을 새워야 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CJ도 지주사인데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쪽도 아니, CJ를 누가 몰라요? 대림을 누가 모르고. 일단은 어찌됐건 정리. 예. 그래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자. 어떤 종목을 사도 다 오릅니다. 시장지수 뭐 고점 넘기기 시작하면 뭐 누가 못 가겠어요. 삼양식품도 누가 몰라요. 다 알아주는 굴지의 업체들이지. 문제는 이들이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면 시장을 수익을 못 넘긴다는 거죠. 뭐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야죠. 그냥 거래대금 없이 그냥 하나만 올라가더라도 뭐 그게 좋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매매, 환급성 없는 매매를 기준 잡아 드릴 수는 없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대한항공은 뭐 우리 그 전략주죠.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이제 주력주로 드리지는 않고 수익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변형세 폐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간 이 흐름, 거래대금 수반되고 있는 이 흐름, 그렇게 해서 이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누적 수급이요 5월달 들어서만 일단은 3% 이상, 3%로는 웃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3%면 얘는 3천억 들어온 거예요. 3천억. 3천억 이상의 매수가 지금 5월 한 달에만. 근데 이제 이 그 수급 범위, 추세 범위가 더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와 줘야 된다. 더 들어와서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 상환이 아닌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인식이 잡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대한항공 부분은 주력주는 아니더라도 수익으로서 비중 꽉 채우고 있으니까 장중에 이제 자주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다음 써니전자는 우리는 방안에서 안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써니전자는 왜? 얘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빵하고 터지는 날 한번 들여다볼까 정도 고민하는 수준이지 시가총액 1,000억짜리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 선생님 자산이 작으신 자산이 아니에요. 큰 자산이거든요. 큰 자산에서 이런 종목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써니 같은 경우, 써니전자 같은 경우, 덕성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총액 4,766억이고 대주주 뭐 31%의 멀쩡한 회사이긴 한데 테마가 형성이 돼서 테마주로 분류가 되죠. 거래대금이 지금 죽어 있어요. 거래대금 죽어 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그러니까 6월 1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터졌다. 그럼 그때 들어가서 뭐 꼬리를 달거나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오늘은 가지고 가서 냅뒀더니 수익 나더라. 가지고 갔더니 냅뒀더니 수익 나더라. 밀렸는데 냅뒀더니 수익 나더라.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뭔가 그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냅뒀더니 가더라 해버리면 나중에 낭패를 보신다고. 천하에 셀트리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그죠? 다 알죠. 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려놨으니까. 시가총액 여기서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를 했어요 얘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러나서 냅뒀더니 또 가더라. 아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 벌써 몇 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코로나19에 아니었으면 끝났지. 이게 70% 밀린 거예요. 시가총액 3위 올라갔던, 코스닥도 아니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3위 올라갔던 애가 이게 뭐냐고 70% 밀린 거 저게. 참 헛웃음 나오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냅뒀더니 가더라 하시면 뒷목 잡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 기준.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SDI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의 그 시세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IT 전체적인 흐름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오버슈팅이 나왔죠, 사실. 실적 대비해서 뭐 성장성이 너무너무 많이 부각이 된 건데 일단은 우리로서는 이제 IT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죠. 스윙도 LG 디스플레이, DBI텍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삼성 SDI는 이렇게 관망 기조예요. 2차 전지 쪽은 우리는 오히려 LG 화학을 화학으로 묶어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기 오늘도 매수에 나갔죠. 우리는 IT 비중에서 가장 높게 잡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지난달에 깔짝깔짝 5MA, 20MA 월봉 거래량 터뜨리면서 망치형이 나왔고 이번 달에 월봉 기준의 장악형인데 거래량만 이제 터져주면 본격 시세가 나오죠. 거래량만 터져주면. 거래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쭉쭉쭉 뻗어 올라가야죠. 쭉쭉쭉. 오늘 같은 날 우리는 행복해야죠. 가장 많은 비중 갖고 있어요. 전기. 그다음 삼성중공업은 아쉽게도 우리는 7,000원에 들어갔다가 7,000원 조금 밀린 상태에서 전량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꿍 두들겨 맞았고 지금 뭐 가격 반발력인데 시장 수익률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기준도. 그래서 우리는 관망. 그다음에 HMM은 조금 있다가 아까 이제 영상 녹화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돌리는데 5분봉에 거래가 없으면 안 돼. 최소 5MA, 20M 최소. 오늘 뭐 거래량이 다소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5MA, 20M 거래량이 이렇게 둔화되면 안 돼요. 터져야 돼요. 그 거래량이 이제 조금 전에 5MA, 20MA 부딪히고 꼴인데 지금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다시 흘러내립니다. 이거 47,000원 물량을 누군가 사줘야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 그걸 뚫어야 위로도 한번 또 기대해 보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군가 사줬을 때 그 다음 후속타를 또 사줘야지. 그냥 누군가 사주고 윤정두가 10만 주자고 더 이상 살 여력이 없어. 그럼 흘러내리는 거라고. 거래량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내가 같이 보니까 아는 거지. 그냥 말장난 치는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모른다니까. 응?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세요. 뭐 어디서 사?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샀다고 해서 누군가 이거를 그냥 끌어올려줘. 야 윤정도 샀으니까 들어올려줘야겠다 이래요? 아니에요. 누군가 사재 껴야지. 근데 누군가 사재 끼는 모양새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좀 나와줘야 돼. 다행인 거는 프로그램이 13만 주 매도 위에서 6만 주 개선되면서 일단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성향의 물량들이 밀고 내려오다가 지금 돌려질 때 공매도 성향 물량이 일단은 제한 쪽으로 여기서 세게 치고 올리면 공매도가 더 안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제한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주춤되면 이제 다시 공매도가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봐라 힘없네 하면서.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47,000원 물량 누가 잡아먹을 거냐. 방송 듣는 분이 한 분이 사주든가 그리고 다시 또 50만 주 정도 더 사주든가 그래야 가는 거예요. 거래 터지면서.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라 가는 게 아니로. 그래서 이런 종목도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가를 땡긴 게 개인이 흥분해서 땡긴 게 아니라 메이저가 땡긴 거죠. 근데 얘네는 누적 수급이 눈에 보이는 메이저들이 들어온 거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아직도 문자를 제한적으로 못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사는지를 몰라. 주가는 오르는데. 그럼 어떻게 깜깜이지 뭐. 자, HMM 일단 우린 유지입니다. 현대위아는 우리는 이제 그 만도 쪽을 선택해서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1순위 30% 비중으로 현대모비스 만도를 10% 수익 범위로. 그러니까 위아도 이제 뭐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 들여다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편입 부분은 거래대금 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걸로. 그리고 주력주 위주로 현대차, 기아 위주로 보시고 먼저.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수익. 신성 ENG도 굳이 지금 이 종목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IT,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 다 갖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한국전력의 기준은 일단 정권이 이제 바뀌는 시점에 원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지금 기준은 아직까지는 수급이 월등하지는 않아요. 본격적인 한국전력의 시세를 보려면은 앞전에 이런 흐름들처럼 보시려면은. 수급 범위 개선돼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정권이 아무래도 바뀌는 시점이 유리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삼성물산도 우리 주력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넘겨도 조금 넘긴다 이 수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력이라는 거는 시장을 이끌어갈 정도로 이제 시세가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 우리 기술도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대주주 8%짜리 종목을 끝내줍니다. 이거 테마 준다고 사라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 있으면 2단 옆차기로 그냥 안 그래요? 시장이 IT가 이 정도만 살아나도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출력을 앞으로 이렇게 해오지 말아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글씨 코딱지만 했고 나도 이제 늙어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이렇게 나오면 글씨 읽겠어 이거? 이 양반들이 쪼개서 여러 장으로 갖고 와야지. 종목이 비슷한 게 많단 말이야 이름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아이메이예요? 아이메이라는 종목도 있나? 윤정도도 모르는 종목 많아요. 뭐 아이메이라는 종목이 없는데 뭐야 이거? 아무리 봐도 아이메이인데 IA가 있어요? IA 있구나 IA. 그래서 이 종목도 대주주 지분 8% 정리입니다. 아유 머리 아파요. 대형주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암랩 종목이 많으셔서 무성리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이 많으셔서 정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안랩도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환급성이 없잖아요. 뭐 정치 테마주 옛날에 정치 테마주 방송에서 말도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는 못하겠어요. 금융당국이. 그게 잘하는 거지. 후진국이죠 어디. 정신 나간 거지. 주가 조작이지. 방송에서 무슨 이 녀석들 혼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십시오. LG전자의 유지입니다. 우리 오늘도 편입 기준 나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우리는 지난해 11월 25일 날 잘 먹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전량 정리했죠. 같은 원리예요. 그냥 다 같은 원리. 아무 이유 없어. 시가총액 2위짜리 반토막 났죠. 2조 원장에.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량 없죠. 1월 달에 그냥 전량 정리야. 무슨 의미가 필요해요? 아무런 이유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이걸 뭘 갖고 가요? 시가총액 2위? 매출 실적은요? IOK.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IOK 정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리해요. 시가총액 2천억 기준에 그냥 이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안 돼요. 그리고 젠백스 작년에 여러분들께 변동성을 줬던 종목군들을 이제 잊어버리세요. 바이오 쪽에. 얘 거래된 거 없잖아요 지금. 다른 건 믿지 말라니까 윤정도 말도 믿지 말고 뉴스 내용 특히 믿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으세요. 거래대금이 있는지. 저 물량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사주잖아. 위로는 때려 죽여도 안 사잖아요. 우리 바이오도. 중간에 변동성 나오잖아요. 거래대금 터질 때 변동성 나왔지. 지금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래대금 터진 날 들어가시라고. 정리. 인콘 1,000억 원짜리 정리. 서울 바이오시스 이거 우리 굉장히 아팠던 종목이에요. 우리 이거 비중 많이 실어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관에서 매수 들어오고 해서. 근데 유안타 쪽의 물량을 모관이 받고 그 이후에 후속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결국은 거래되면 완전히 다 죽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손절이지만 아프지만 나왔어요. 일단 정리입니다. S맥 정리. 거래대금 없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돼. 이거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 종목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대형주의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대형주의 기준은. 근데 중소형주에서 이슈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 바이오 이런 종목들 걔네들은 이슈가 없어서 거래대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뭘 들여다봐. 어부반도체 대형주 IT 있으면서 뭘 이걸 보세요. 정리. 휴맥스 정리. 거래대금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들 휴브레인 정리. 이걸 뭐 하려고 갖고 와세요. 거래대금이 없잖아. 거래대금이. 이걸 사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이지. 3기 뭐야. 얘도 정리. 거래대금이 있어요. 뭘 해먹든 말든 하죠. 그 다음에 이마트 그러니까 소형주 정리한 거는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도 살아나고 뭐 긍정적이고 다 좋아요. 다만 이 정도는 딱 하나만 봅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걸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수급도 애매해. 실적 개선폭도 다소 뭐 지금 11배에 아까 하이닉스 얼마? 7배, 8배. 아, PBR이 낮지 않습니까? 아니, 대세상에 무슨 PBR을 봐요.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산 가치 있는 종목을 보는 거지. 왜? 거품 끼어 있는 종목을 잘못 들어갔다가 그 거품에 두들겨 맞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가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횡보하거나 하락일 때, 상승일 때는요, 실적을 보는 거죠. 아유, HMM 벌에 실리는 거야.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47,000원의 물량을 누가 잡아갈 거야? 세네가 잡아가야죠. 세네가 잡아가서 치고 돌려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터져야 돼. 47,000주 물량 누군가가 2번 5분봉에서 잡아가든 다음 5분봉에서 잡아놔서 최소 10만 주, 15만 주 터지면서 양봉으로 돌려야. 그렇지, 이렇게 잡아가야지. 이거 개인이 잡아가서, 개인일 수도 있어. 그럼 개인이 잡아갔으면 후속타를 올려줄 수 있는 개인이어야 돼. 공매도 아까 보셨잖아요. 무지하게 나오죠. 걔네들이 무조건 이긴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막 까고 내려간다? 그러지도 않아요. 거래량 일단 수반됐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 수반됐다 무조건 아니지. 다음번 거래량이 11시 15분 이후에 또 실려주냐, 그거예요. 나머지 종목도 계속 이제 해드릴 텐데,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녹화 크기가 제한돼서.